완전히 일반화할 수 없으니 가볍게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STJ의 연애관 10가지. 1. 만남의 기준. 연애 상대로 따지는 것은 많은데 그 기준은 자기 자신만큼만이다. 따라서 눈이 높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반감이 드는데 열심히 사는 편이므로 본인이 이룬 것이 어느 정도 있기에 기준이 낮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아무튼 나만큼 바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노력을 가치 있게 쓰고 싶어 한다. 따라서 친구 사이에도 그렇지만 연인을 찾는 데에 있어서는 더 신중하다. 만남의 기준은 당연하게도 시간과 노력을 썼을 때 아깝지 않아야 한다. 2. 이상형. 기준이 여러 개고 각 기준을 대부분 부합하는 상대를 원한다. 하나라도 치명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마음을 접는다. 사람마다 기준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의 깊이가 깊어야 한다. 이는 학벌과 직업에 관계없이 가치관과 생각의 깊이가 통해야 함을 말한다. 자기관리를 잘하면 좋지만 그 기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에 민감한 편인데 이를테면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은 싫어한다. 3. 외로움. 외로움을 안 탄다기보다는 외로움을 탈 겨를 없이 산다. 일할 때도 바쁘지만 쉴 때, 놀 때도 바쁘다. 혼자서도 잘 놀고 여럿이도 잘 놀아서 외로움을 타더라도 외로움을 벗어날 방법이 많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무리 외롭더라도 아무나 만나지 않기에 온전히 마음에 드는 상대가 아니라면 안 만나고 만다. 친구 관계에서도 정을 주고 싶은 상대가 아니라면 함께하는 시간과 돈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외로움에 덜컥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런 감정이 훨씬 클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기 자신만큼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사실 그 기준이 결코 낮지 않기에 첫 시작이 쉽지 않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일단 내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쉽지 않다. 4. 안정된 연애.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정착하는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다. 깊이 있고 안정된 사랑을 원하고 따라서 처음 만날 때부터 길게 보고 만난다. 연애를 마음먹은 상대라면 결혼까지도 가능한 상대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렵게 고른 상대고 어렵게 만든 인연이기에 갈등을 피하는 스타일이 아님에도 연인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헌신을 다하는 편이다. 이별과 새로운 만남의 반복은 불필요하다 못해 비효율적이라고 느낀다.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와 시간, 노력이 허물어지게 되는데 축적된 성과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큰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5. 일과 연애의 관계. 일이 우선이라고 하고 연애를 할 때도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연애 시 일의 목적이 사뭇 달라진다. 궁극적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물질적인 제공을 아낌없이 하고 싶기에 연애를 위한 일로 목적성이 추가된다. 원래도 열심히 사는 편이지만 연애를 통해 더 열심히 사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연애를 하면서 스스로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결과를 얻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한다. 6. 애정 표현. 무뚝뚝하고 표현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많이 언급된다. 정작 당사자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라고 본다. 깊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만남이 깊어질수록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 다만 그런 표현을 할 상대를 못 찾아서 안 해온 것일 뿐이다. 7. 일관성. 모든 부분에서 한결같은 모습이 특징적인데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애 전후로 그리고 만남이 길어지더라도 좋아하는 마음과 행동 모두 달라지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관계가 깊어질수록 좋아하는 마음은 커진다. 따라서 바람을 피우거나 권태기가 생기는 등 먼저 마음이 뜰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정 떨어지는 행동, 선 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단점 및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는 등 둘 사이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면 과감히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번에 그러는 것은 아니니 실수를 했다면 바로 사과하면 된다. 한 번 신뢰가 쌓인 연인 관계에서는 조금은 관대해지는 편이고 특히 뒤끝이 없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면 충분하고 개선이 보인다면 되려 다시 더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8. 주는 것을 좋아한다. 정이 많기에 가까운 인간관계라면 무엇이든 주는 것을 좋아한다. 돈을 신중하게 쓰는 타입이지만 정말로 좋아하는 상대라면 전혀 아깝지 않게 느낀다. 오히려 스스로의 소비에는 엄격하지만 상대를 위한 소비에는 과감한 편이다. 상대가 자신의 선물에 감동하고 표현할수록 큰 기쁨을 얻는다.
그렇다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일은 없는데 상대방도 소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췄으면 한다. 9. 당연히 받는 것도 좋아한다. 주는 것을 유독 좋아하지만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다. 다만 본인만큼의 센스와 정성이 담긴 선물을 못 받았을 때 실망하기 마련인데 그렇기에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적고 주는 기쁨에 더 몰두하는 것 같다. 물론 준 만큼 받는 것도 좋지만 상대가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고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순수하게 고마워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물질적인 것 외에도 챙김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주로 챙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드물게 먼저 챙겨주는 이가 있다면 더 호감을 느낀다. 10. 감정적 반응에 대한 대응.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연인 관계에서는 이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설사 진실된 공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과 관계없이 힘듦을 느낄 것이다. 애를 쓴 결과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알아두었으면 한다. 상대방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만남을 시작하였더라도 만나면서 상대방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함을 느끼게 되면 만남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끝이 안 좋을 수 있다.